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도시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또 사업이 끝나면 방치되기 일쑤여서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7년 광양읍을 시작으로 광영동과 태인동, 금호동 등 노후화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뉴딜, 인정, 소규모 재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우리 동네 만들기 등 사업의 명칭도 다양하고 전체 예산 규모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당장 빈집이 사라지고 골목길이 넓어지면서 쇠퇴일로의 원도심이 크게 달라졌지만 문제는 사후 관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마중물 사업이 끝나면 모든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해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관리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기간이 끝나면은 관심도가 떨어져서 손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시 쇠퇴를 다시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광양시 의회가 최근 제정한 사후관리 조례는 사업 준공 전에 사후관리 계획을 세우고 지역 공동체 운영과 일자리 창출, 주민 역량 강화, 재생 기반 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년 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이듬해 사후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과 평가도 3년간 의무화했습니다.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을 도시재생 사업에 반영한다면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도시재생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관리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전국에 17곳, 도내에서는 순천시와 광양시뿐입니다. 또 이 같은 제도 보완 못지않게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에는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건 끝난 사업이 아니다. 계속돼야 될 사업이다. 다시는 쇠퇴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발만큼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지난해 전국 최다 입장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관광지 2,700여 곳의 입장객을 집계한 결과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778만 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도내에서는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이 205만 명, 광양 청매실 농원이 145만 명으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계곡과 하천 71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안전펜스와 구명조끼 등을 비치하는 한편 휴일에는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수기인 다음 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을 물놀이 안전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상이변이 현실화되면서 농업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올해가 시작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가 올해만 벌써 9차례 이뤄졌는데 재해 향후 대책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 감소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대봉감 냉해를 비롯해 올 상반기에 실시된 정부 차원의 농작물 피해 조사는 모두 9차례. 최근 잦은 비로 인한 맹류 붉은 곰팡이병 피해와 마늘 양파 작황 부진 피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가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9차례 가까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수확량이 많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농업에 기반을 둔 전남은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취약합니다. 냉해 등 저온 피해는 지난해 3,453헥타르를 최고로 발생 면적이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변온의 침수 피해,
장마철 낙과 피해 등 자연재해의 일상화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완전한 피해 복구에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보험제도의 특성상 피해액을 산정해 실제 복구비 위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내 작물이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나는 보상을 못 받고 어떤 분들은 받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피해 보는 농가 위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리를 도와주었으면 이런 바람이. 현재 가입 가능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73개 품목으로 지난 2001년 2개 품목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특수작물의 상당수는 여전히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에 따른 할증률 적용도 문제입니다.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점을 감안해 보험금을 수령한 농가에 적용되는 할증률을 완화하고 보상 기준인 평균 수확량을 산정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가의 그 고의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 활동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해 주는 것을 건의하고 있고요. 올해 9차례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 조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전남. 농작물 재해보험 외에 전남도와 시군이 우선 지급한 복구비만 31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는 생물 자원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섬과 연안 식물들을 한데 모아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남의 섬 자생식물로 멸종 위기적인 풍란과 나도풍란, 갯벌에서 자라는 갯길경과 갯개미자리, 칠면초가 한국 섬숲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남의 섬과 연안의 식물을 지나면 한라산 고지대에서 자란 한라 개승마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 자생식물인 히로미와 섬 광대나물 등 서남이안 지역에서 보기 힘든 식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한국섬원실로 국내 섬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 153종 8천여 점의 수목 유전 자원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1,400여 제곱미터에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달 개원에 우리나라 도서 연안의 주요 식물 자원의 전시와 수집, 보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곡이나 나도풍란 같은 지금 한창 꽃피고 있는 멸종위기종 식물들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울릉국화라든지 섬말나리처럼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섬 고유종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한국섬온실에서는 다음 달까지 온실에 찾아온 북극곰을 마련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 전시와 전시관 구축 등을 위한 비용이 지원되고 수상을 돕기 위한 사전 교육과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내년 CES에서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고 에너지와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스마트팜 등 도내 다양한 혁신 기업의 전자제품과 신기술을 국제 무대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24시간 위기 가구 지원 콜센터를 알리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방송 캠페인과 SNS, 시군 전광판 등을 통해 120 콜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복지 후원 물품에 콜센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120 콜센터는 지난 2022년 수원 세무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원 5명이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전남도당은 오는 13일 후보 접수를 진행한 뒤 18일부터 이틀 동안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ARS 투표를 실시해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등록한 후보가 1명일 경우에는 도당위원회 의결로 선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광주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에 동물 놀이터와 동물 복합공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을 확보해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장묘 시설은 장기적인 추진 계획에 따라 기본 계획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광주 지역 반려동물 등록 건수는 지난해 7만 9,200여 마리로 5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